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돌아서 버린 듯한 당혹감, 어제의 따뜻함이 오늘의 차가움으로 변해버린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과 조종, 그리고 감정적인 파괴의 순간들.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현대학계에서는 외면하거나 묻어두려 했던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인간, 특히 여성 심리의 근원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인간 심리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여성을 만납니다. 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충성심, 정직함, 그리고 존중.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당신을 떠납니다. 차갑고 감정 없는 이별 통보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은 인간 행동의 90%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의 각인, 그리고 원초적 본능이 소용돌이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여성의 경우 이 무의식의 영향력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1925년 발표된 논문 남녀 간의 해부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결과들에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초자아, 즉 도덕적 양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면에 쳐버린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성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즉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지점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행동이 절대적인 원칙보다는 사회적 생존이라는 목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사실 그의 스승 요제프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안나 오의 이야기입니다. 안나 오라는 젊은 여성은 마비, 환각, 통제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같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브로이어는 최면 요법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겪으며 억압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증상이 회복되자마자 돌변하여 브로이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브로이어가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그의 명성과 경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습니다. 훗날 프로이트는 그녀의 히스테리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주변의 남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조종, 즉 하나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어머니 콤플렉스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관계의 무한한 반복이라는 섬뜩한 가설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나요? 오직 순종할 때만 애정을 보여주며 당신을 보상했나요? 당신이 독립을 원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적 조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체라는 글에서 소년이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대신 평생에 걸쳐 어머니의 통제적인 모습을 재현하거나 혹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벌해줄 또 다른 여성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유독 끈끈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이트의 이 주장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당신의 농담에 웃고 팔을 어루만지며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안심하고 그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소위 잠수 이별이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정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이 감성 지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관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빨리 무기화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히스테리적 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정신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를 재해석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기억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905년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18세 소녀 도라의 사례를 보시죠. 도라는 우울증과 신경성 기침으로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도라의 아버지가 K 부인이라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딸인 도라를 K 부인의 남편에게 일종의 미끼로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도라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K 부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의식은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치료사인 프로이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프로이트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했고 몇 년 후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치료법을 조롱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당한 대상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구공처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갑니다. 만약 진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성을 대리 희생양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프로이트가 짐작만 했던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격과 감정은 생리 주기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배란기 동안 여성은 이염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반면 생리 기간에는 예민해지고 비판적으로 변하며 사소한 지적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여성 자신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왜 갑자기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이 당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생리 기간 동안 동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파르타인들은 피를 흘리는 여성이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위험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잔인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 심지어 세상 최고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들을 무의식적으로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심리의 근원적인 트라우마, 즉 모든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생존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하라. 결혼 10년 만에 갑자기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아내.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안정이라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고, 이제 그녀의 무의식은 새로운 자극을 향해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여자친구.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더십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실패하면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은 당신을 약한 수컷으로 분류하고 관계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이 패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하고 당신의 농담에 웃으며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시험 단계. 그녀는 싸움을 걸고 애정을 거두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셋째, 패기 단계. 차가움, 침묵.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 이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본능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강한 전사와 짝을 짓고 가장 안정적인 공급자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며 경쟁에서 도태된 남성을 제거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스스로를 교양 있고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인 여성의 시나리오입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 페미니즘, 그리고 자아 성찰이 여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환상을 판매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행동은 지성이 아니라 원초적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여성은 입으로는 평등, 친절함, 젠틀한 남성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단 하나의 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보여주는 양육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감의 모습, 즉 성모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림자 속에서만 드러나는 원초적이고 비도덕적인 비밀스러운 자아, 즉 동물의 얼굴입니다. 조용한 도서관 사서가 익명으로 외설적인 소설을 쓰고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은밀하게 거친 관계를 갈망하며 헌신적인 여자친구가 낯선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환상을 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남자, 어쩌면 그는 범죄자였을 수도,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정한 남자도 그와 비교될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간헐적인 보상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롤러코스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성공했으며 친절한 당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왠지 스파크가 튀지 않아 왜일까요? 평온함은 도파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함은 그녀의 뇌를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으로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중독은 그 남자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여성들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첫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 둘째, 목적을 위해 기꺼이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 즉 마키아벨리즘. 셋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적 분리, 즉 사이코패스 성향. 이것은 여성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선사시대의 나르시시스트는 부족을 이끌었고 마키아벨리스트는 경쟁자를 속였으며 사이코패스는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했던 여성들의 유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여성들이 단기적인 관계에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이런 특성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조차 생리적으로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은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는 내가 아는 따뜻하고 친절한 인간적인 모습의 그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존재.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녀의 눈에 서리던 냉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던 목소리, 그리고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당신을 대체해버리는 그 모습. 프로이트는 이것을 언캐니, 즉 익숙한 것이 갑자기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의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남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거짓말을 배웁니다. 첫째, 너는 남자와 평등하다. 둘째, 하지만 너는 남자보다 우월하다. 더 친절하고 더 고귀하며 더 진화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원초적 본능을 느끼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에게 끌리며 조종의 쾌감을 즐기고 거절이 주는 권력의 희열을 느낄 때 그녀는 그런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의식적인 마음은 평등을 원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위계를 갈망합니다. 이 끔찍한 내면의 갈등은 그녀 자신과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모든 남자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비관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 어두운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당신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머물러줄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프로이트의 가장 가슴 아픈 통찰은 이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남성을 벌한다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의 어둠, 모순,
통제 불가능한 충동까지 모두 수용해버리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돌아서 버린 듯한 당혹감, 어제의 따뜻함이 오늘의 차가움으로 변해버린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과 조종, 그리고 감정적인 파괴의 순간들.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현대학계에서는 외면하거나 묻어두려 했던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인간, 특히 여성 심리의 근원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인간 심리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여성을 만납니다. 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충성심, 정직함, 그리고 존중.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당신을 떠납니다. 차갑고 감정 없는 이별 통보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은 인간 행동의 90%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의 각인, 그리고 원초적 본능이 소용돌이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여성의 경우 이 무의식의 영향력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1925년 발표된 논문 남녀 간의 해부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결과들에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초자, 즉 도덕적 양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면에 쳐버린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성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즉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지점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행동이 절대적인 원칙보다는 사회적 생존이라는 목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사실 그의 스승 요제프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안나 오의 이야기입니다. 안나 오라는 젊은 여성은 마비, 환각, 통제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같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브로이어는 최면 요법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겪으며 억압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증상이 회복되자마자 돌변하여 브로이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브로이어가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그의 명성과 경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습니다. 훗날 프로이트는 그녀의 히스테리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주변의 남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조종, 즉 하나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어머니 콤플렉스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관계의 무한한 반복이라는 섬뜩한 가설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나요? 오직 순종할 때만 애정을 보여주며 당신을 보상했나요? 당신이 독립을 원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적 조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체라는 글에서 소년이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대신 평생에 걸쳐 어머니의 통제적인 모습을 재현하거나 혹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벌해줄 또 다른 여성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유독 끈끈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이트의 이 주장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당신의 농담에 웃고 팔을 어루만지며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안심하고 그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소위 잠수 이별이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정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이 감성 지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관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빨리 무기화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히스테리적 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정신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를 재해석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기억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905년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18세 소녀 도라의 사례를 보시죠. 도라는 우울증과 신경성 기침으로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도라의 아버지가 K 부인이라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딸인 도라를 K 부인의 남편에게 일종의 미끼로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도라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K 부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의식은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치료사인 프로이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프로이트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했고 몇 년 후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치료법을 조롱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당한 대상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구공처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갑니다. 만약 진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성을 대리 희생양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프로이트가 짐작만 했던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격과 감정은 생리 주기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배란기 동안 여성은 이염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반면 생리 기간에는 예민해지고 비판적으로 변하며 사소한 지적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여성 자신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왜 갑자기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이 당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생리 기간 동안 동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파르타인들은 피를 흘리는 여성이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위험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잔인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 심지어 세상 최고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들을 무의식적으로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심리의 근원적인 트라우마, 즉 모든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생존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하라. 결혼 10년 만에 갑자기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아내.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안정이라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고 이제 그녀의 무의식은 새로운 자극을 향해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여자친구.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더십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실패하면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은 당신을 약한 수컷으로 분류하고 관계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이 패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하고 당신의 농담에 웃으며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시험 단계. 그녀는 싸움을 걸고 애정을 거두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셋째, 패기 단계. 차가움, 침묵.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 이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본능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강한 전사와 짝을 짓고 가장 안정적인 공급자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며 경쟁에서 도태된 남성을 제거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스스로를 교양 있고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인 여성의 시나리오입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 페미니즘, 그리고 자아 성찰이 여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환상을 판매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행동은 지성이 아니라 원초적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여성은 입으로는 평등, 친절함, 젠틀한 남성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단 하나의 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보여주는 양육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감의 모습, 즉 성모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림자 속에서만 드러나는 원초적이고 비도덕적인 비밀스러운 자아, 즉 동물의 얼굴입니다. 조용한 도서관 사서가 익명으로 외설적인 소설을 쓰고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은밀하게 거친 관계를 갈망하며
헌신적인 여자친구가 낯선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환상을 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남자, 어쩌면 그는 범죄자였을 수도,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정한 남자도 그와 비교될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간헐적인 보상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롤러코스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성공했으며 친절한 당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왠지 스파크가 튀지 않아 왜일까요? 평온함은 도파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함은 그녀의 뇌를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으로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중독은 그 남자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여성들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첫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 둘째, 목적을 위해 기꺼이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 즉 마키아벨리즘. 셋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적 분리, 즉 사이코패스 성향. 이것은 여성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선사시대의 나르시시스트는 부족을 이끌었고 마키아벨리스트는 경쟁자를 속였으며 사이코패스는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했던 여성들의 유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여성들이 단기적인 관계에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이런 특성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조차 생리적으로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은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는 내가 아는 따뜻하고 친절한 인간적인 모습의 그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존재.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녀의 눈에 서리던 냉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던 목소리, 그리고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당신을 대체해버리는 그 모습. 프로이트는 이것을 언캐니, 즉 익숙한 것이 갑자기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의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남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거짓말을 배웁니다. 첫째, 너는 남자와 평등하다. 둘째, 하지만 너는 남자보다 우월하다. 더 친절하고 더 고귀하며 더 진화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원초적 본능을 느끼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에게 끌리며 조종의 쾌감을 즐기고 거절이 주는 권력의 희열을 느낄 때 그녀는 그런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의식적인 마음은 평등을 원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위계를 갈망합니다. 이 끔찍한 내면의 갈등은 그녀 자신과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모든 남자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비관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 어두운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당신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머물러줄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프로이트의 가장 가슴 아픈 통찰은 이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남성을 벌한다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의 어둠, 모순, 통제 불가능한 충동까지 모두 수용해버리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심리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돌아서 버린 듯한 당혹감, 어제의 따뜻함이 오늘의 차가움으로 변해버린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과 조종, 그리고 감정적인 파괴의 순간들.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현대학계에서는 외면하거나 묻어두려 했던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인간, 특히 여성 심리의 근원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인간 심리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여성을 만납니다. 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충성심, 정직함, 그리고 존중.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당신을 떠납니다. 차갑고 감정 없는 이별 통보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은 인간 행동의 90%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의 각인, 그리고 원초적 본능이 소용돌이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여성의 경우 이 무의식의 영향력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1925년 발표된 논문 남녀 간의 해부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결과들에서 프로이트는 여성의 초자, 즉 도덕적 양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면에 쳐버린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성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즉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지점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행동이 절대적인 원칙보다는 사회적 생존이라는 목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사실 그의 스승 요제프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안나 오의 이야기입니다. 안나 오라는 젊은 여성은 마비, 환각, 통제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같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브로이어는 최면 요법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의 투병 과정을 겪으며 억압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증상이 회복되자마자 돌변하여 브로이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브로이어가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그의 명성과 경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습니다. 훗날 프로이트는 그녀의 히스테리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주변의 남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조종, 즉 하나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어머니 콤플렉스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관계의 무한한 반복이라는 섬뜩한 가설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나요? 오직 순종할 때만 애정을 보여주며 당신을 보상했나요? 당신이 독립을 원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적 조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체라는 글에서 소년이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대신 평생에 걸쳐 어머니의 통제적인 모습을 재현하거나 혹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벌해줄 또 다른 여성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유독 끈끈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이트의 이 주장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당신의 농담에 웃고 팔을 어루만지며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안심하고 그녀를 믿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소위 잠수 이별이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정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이 감성 지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관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빨리 무기화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히스테리적 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정신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를 재해석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기억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905년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18세 소녀 도라의 사례를 보시죠. 도라는 우울증과 신경성 기침으로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도라의 아버지가 K 부인이라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딸인 도라를 K 부인의 남편에게 일종의 미끼로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도라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K 부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의식은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하게도 치료사인 프로이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프로이트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했고 몇 년 후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치료법을 조롱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성의 고통은 정당한 대상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구공처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갑니다. 만약 진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성을 대리 희생양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프로이트가 짐작만 했던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격과 감정은 생리 주기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배란기 동안 여성은 이염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반면 생리 기간에는 예민해지고 비판적으로 변하며 사소한 지적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여성 자신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왜 갑자기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이 당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생리 기간 동안 동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파르타인들은 피를 흘리는 여성이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위험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잔인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 심지어 세상 최고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들을 무의식적으로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심리의 근원적인 트라우마, 즉 모든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생존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하라. 결혼 10년 만에 갑자기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아내.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안정이라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고 이제 그녀의 무의식은 새로운 자극을 향해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여자친구.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더십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실패하면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은 당신을 약한 수컷으로 분류하고 관계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이 패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하고 당신의 농담에 웃으며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시험 단계. 그녀는 싸움을 걸고 애정을 거두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셋째, 패기 단계. 차가움, 침묵.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 이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본능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강한 전사와 짝을 짓고 가장 안정적인 공급자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며 경쟁에서 도태된 남성을 제거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스스로를 교양 있고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인 여성의 시나리오입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 페미니즘, 그리고 자아 성찰이 여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환상을 판매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행동은 지성이 아니라 원초적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여성은 입으로는 평등, 친절함, 젠틀한 남성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단 하나의 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보여주는 양육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감의 모습, 즉 성모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림자 속에서만 드러나는 원초적이고 비도덕적인 비밀스러운 자아, 즉 동물의 얼굴입니다. 조용한 도서관 사서가 익명으로 외설적인 소설을 쓰고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은밀하게 거친 관계를 갈망하며 헌신적인 여자친구가 낯선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환상을 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남자, 어쩌면 그는 범죄자였을 수도,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정한 남자도 그와 비교될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고통, 그리고 간헐적인 보상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롤러코스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성공했으며 친절한 당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왠지 스파크가 튀지 않아 왜일까요? 평온함은 도파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함은 그녀의 뇌를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으로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중독은 그 남자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여성들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첫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 둘째, 목적을 위해 기꺼이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 즉 마키아벨리즘. 셋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적 분리, 즉 사이코패스 성향. 이것은 여성 본성의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선사시대의 나르시시스트는 부족을 이끌었고 마키아벨리스트는 경쟁자를 속였으며 사이코패스는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했던 여성들의 유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여성들이 단기적인 관계에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이런 특성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여성들조차 생리적으로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은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는 내가 아는 따뜻하고 친절한 인간적인 모습의 그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존재.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그녀의 눈에 서리던 냉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던 목소리, 그리고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당신을 대체해버리는 그 모습. 프로이트는 이것을 언캐니, 즉 익숙한 것이 갑자기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의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남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거짓말을 배웁니다. 첫째, 너는 남자와 평등하다. 둘째, 하지만 너는 남자보다 우월하다. 더 친절하고 더 고귀하며 더 진화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원초적 본능을 느끼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에게 끌리며 조종의 쾌감을 즐기고 거절이 주는 권력의 희열을 느낄 때 그녀는 그런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의식적인 마음은 평등을 원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위계를 갈망합니다. 이 끔찍한 내면의 갈등은 그녀 자신과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모든 남자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비관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 어두운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